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은희입니다. 올해로 67살, 평범하게 살았다면 손주 재롱 보며 한가롭게 보내고 있을 나이겠죠. 하지만 제 인생은 그리 평범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평범해서 더 특별해지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의 황혼역에 찾아온 뜻밖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던져준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평생을 배우자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내 옆 사람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요. 저는 40 중반부터 그런 순간들을 숱하게 겪어왔습니다. 남편 이석진 씨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했고 가정에 충실했죠. 하지만 저와의 관계는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 같았습니다. 색깔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그저 무미건조한 일상만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커서 제 앞가림 하느라 바빴고 남편은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기 일쑤였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마치 바닷가에 홀로 서 있는 조개 껍데기처럼 텅 비어버린 느낌이랄까요. 이대로 늙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 색깔을 입혀줄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잊고 살았던 설렘이라는 감정을 다시 일깨워준 이재환 씨. 그와의 만남은 제 삶에 드리워진 짙은 먹구름을 걷어내는 한 줄기 빛 같았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죠. 우리는 사회의 시선과 가족들의 반대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사랑은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황혼역의 아름다운 노을처럼 타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여름 밤의 꿈처럼 쓰러지고 말까요? 제 어린 시절은 그저 평범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이 넘치는 시골 마을에서 자랐고 일찍부터 부모님을 돕기 위해 농사일을 거들었습니다. 꿈 많던 소녀였지만 시대가 시대인지라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중매로 남편 이석진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감정 표현이 서툴고 무뚝뚝한 면이 있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그것이 남성다운 매력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은 메말라갔습니다. 남편은 늘 바빴습니다. 새벽부터 나가 밤늦게 돌아왔고 주말에도 회사 일을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저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잔소리도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렇게 켜켜이 쌓인 불만과 외로움은 제 마음속에 깊은 골짜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거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재환 씨의 삶은 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태어나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녔다고 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을 것 같았지만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첫사랑과 가슴 아픈 이별을 겪었고 이후 결혼한 아내와도 오랜 시간 불화를 겪다 결국 몇 년 전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자신의 지난 삶을 이야기하며 깊은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저와 비슷한 외로움과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에게 왠지 모르게 동질감을 느꼈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편안했습니다. 이재환 씨를 처음 만난 건 재작년 봄이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문화센터에서였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미술 수업을 신청했고 이재환 씨는 서예 수업을 들었는데 우연히 같은 봉사활동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우리는 복지관 근처 공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저보다 4살 많았지만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늘 단정한 모습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친절하고 예의 바른 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고 그가 툭 던진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은희 씨 그림에서 왠지 모르게 쓸쓸함이 묻어나네요.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신가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그림을 보고 제 마음을 읽어준 사람은 그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저는 왠지 모를 위로를 받았고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봉사활동이 끝나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재환 씨는 다정다감하고 유머러스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따뜻한 조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보살핌과 이해심을 그에게서 느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늘 저를 향해 있었고 그 시선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제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 봉사활동이 끝난 후 근처 카페나 식당에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작은 선물들을 준비해 오곤 했습니다. 예쁜 손수건, 향기 좋은 비누, 직접 쓴 시가 적힌 작은 카드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값비싼 물건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그의 정성과 마음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한 번은 그가 저에게 직접 만든 작은 수채화 액자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을 그려 넣었는데 그의 섬세한 손길이 느껴져 더욱 특별했습니다. 액자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희 씨의 삶에 다시 봄이 오길 바랍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제 마음속에 겨울만 있었던가. 그가 제게 봄을 가져다 줄 사람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데이트는 지난 가을 그가 저를 데리고 인근 산으로 단풍놀이를 갔던 날이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는 나뭇잎 하나하나를 설명해주고 제가 좋아하는 시를 읊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마치 오래전 잃어버렸던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걷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시선도 가족의 반대도 그 어떤 걱정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둘만의 세상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설렘과 행복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손길은 저를 마치 20살 어린 소녀처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고 영화를 보고 미술 전시회를 관람하며 서로의 취미를 공유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고 저는 점점 더 깊이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와 만난 지 반년쯤 되었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은희 씨, 혹시 주말에 같이 바다 보러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예쁜 펜션을 예약해뒀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여행을 간다는 것이 양심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자유와 일탈에 대한 갈망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강릉의 한 바닷가 펜션은 아늑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창밖으로는 파도가 넘실거렸고 노을이 지는 바다는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와인을 마시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저를 위로하고 동시에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하고 넓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남자 품의 푸근함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한동안 말없이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고 우리는 서로를 탐하듯 뜨겁게 키스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저는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낯선 이의 손길, 그리고 그에게서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는 저를 주저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은희 씨, 내가 은희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스며들어 저를 더욱 강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모든 것을 탐하듯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제가 그 순간 완벽하게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쾌락과 죄책감,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와 제가 함께하는 이 순간만이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로를 안고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드는 파도 소리를 들으니 마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놓인 듯 답답했습니다. 이 사랑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우리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행복했지만 불안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항상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남편 이석진 씨가 제 가방에서 이재환 씨가 써준 시가 적힌 손수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평소 제가 쓰지 않던 고급스러운 손수건을 보고 이해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에 적힌 시 구절을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게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손수건은 어디서 난 겁니까?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제 얼굴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바람 피웠지. 감히 나를 속이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남편의 고함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동시에 오랜 시간 쌓여왔던 불만과 억울함이 뒤섞여 저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았고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후 매일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거나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곤 했습니다. 우리 집은 냉랭한 기운으로 가득 찼고 적막감만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이재환 씨에게까지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는 이재환 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고 했습니다. 이재환 씨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함께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은희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아니에요, 재환 씨. 제가 죄송하죠. 다 저 때문에. 저희 둘은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재환 씨는 직장에 소문이 퍼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저 또한 더 이상 남편과 싸우는 것이 지겨웠습니다. 우리는 당분간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남편은 저를 용서할 수 없다는 듯 매일같이 싸늘하게 대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술에 취해 저에게 폭언을 퍼부었고 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배신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내가 얼마나 우스워 보였으면 그랬어. 내가 평생 당신 하나 믿고 살았는데. 저도 할 말이 많았습니다. 평생을 남편의 그림자처럼 살면서 제 존재를 잊고 살았던 시간들, 외로움에 몸부림치며 울었던 밤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죄인이었으니까요. 아이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들 김영우는 저에게 실망했다며 분노했고 딸 이미경은 저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아빠한테 이럴 수 있어요? 엄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반응은 제 마음에 또 다른 비수를 꽂았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받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겨웠는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재환 씨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연락해서 자신의 힘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은희 씨, 저는 직장에서도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괜히 은희 씨까지 힘들게 한 것 같아 너무 미안합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깊은 절망과 함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에게도 가족이 있었고 그도 사회적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 사랑을 계속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남편과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재환 씨를 포기하는 것은 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제 인생의 마지막 설렘이자 제가 저 자신을 다시 찾게 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의 부재는 저를 다시 외로움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텅 빈 마음, 텅 빈 하루. 그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겨울나무처럼 앙상하게 마른 제 모습이 거울 속에 비쳤습니다. 이대로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황혼 이혼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의 반응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들 영우는 엄마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킬 일 있어요. 딸 미경이는 그나마 저를 이해해 보려 했지만 결국 엄마의 이혼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빠도 불쌍하잖아요. 평생 엄마만 보고 살았는데. 저는 가족들에게 죄인이 된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제 인생을 더 이상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대로 죽을 때까지 불행하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당신도 나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남편은 제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는 제가 감히 이혼을 요구할 줄은 상상도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는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평생 돈 벌어다 주고 당신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남편의 말에 저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해준 적이 없잖아요. 나는 평생 당신 그림자처럼 살았어요.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저 가정부로 생각했잖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쌓였던 모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오랜 시간 곪아왔던 상처들이 터져 나오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왠지 모를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으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이재환 씨와도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은희 씨, 우리 이제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행복을 찾아 떠나요. 제가 은희 씨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재환 씨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남편과의 이혼은 저에게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가족들과의 관계도 파탄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재환 씨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은희 씨, 제가 책임질게요. 은희 씨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줄게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다시 한번 그를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기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재환 씨는 저에게 제2의 인생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걸고 그와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헤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재환 씨와 헤어졌습니다. 남편과는 이혼하지 않고 지금은 그럭저럭 함께 살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과의 오랜 싸움, 아이들의 비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까지. 저는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다 결국 저는 이재환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재환 씨, 죄송해요. 저는 재환 씨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는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은희 씨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 때문에 더 이상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를 놓아주는 것이 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놓아주는 것이 저의 마지막 사랑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재환 씨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저는 남편과 다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쌓였던 오해와 불만을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저도 그에게 저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희 부부의 관계는 여전히 흑백 사진 같습니다. 뜨거운 사랑은 없지만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정과 연민으로 서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재환 씨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와의 만남은 제 인생의 한 줄기 빛이었고 잊고 살았던 저 자신을 다시 찾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의 사랑은 결국 금지된 사랑이었고 저는 그 사랑을 놓아주는 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저와 같은 혹은 저와 비슷한 아픔과 고민이 있으신가요? 황혼역에 찾아온 사랑,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놓아주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